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신 변희재 고문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뭐 출판 기념회라고 하기에는 마이크. 예. 별다른 준비 없이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연사들에 의존하는 그렇게 좀 간단하게 논의를 해왔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발제 비슷한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우리 용자들이 제가 세보니까 주로 테이크 집회 나갔던 분들이 한 5명, 촛불 집회 쪽에 4명 그렇게 규정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뭐 초등학교 교육만 받으신 분들이 읽어봐도 태블릿이라는 것이 이 스마트폰하고 똑같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으니까 그냥 술술술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황당한 조작을 했을까 아마 다들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책 이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꼭 이게 무슨 뭐 대학 교육이나 뭐 받지 않더라도 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이 태블릿이 사용자가 누구냐 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길 가다가 스마트폰 같은 거 주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갖고 누구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뭐 흔히 말하면은 사진을 보기도 하고 연락처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자를 추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사건. 이 사건도 어디서 스마트폰 같은 태블릿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개통자 알아보고 그 사진 좀 찾아보고 연락 찾아보고 그럼 대충 답이 나와요. 누구 건지 답이 딱 나오는데 너무나 명백한 답이 나온 거를 모조리 삭제하고 인멸하고 거짓말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2대 다 데이트 시거나 장쳤거나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발표해버렸다. 저는 처음에는 JTBC라는 언론사가 감히 검찰이 수사하면 바로 드러날 텐데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거예요. 검찰이 조작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장난치지 않으면은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장난이 아니에요. JTBC가 2단계, 3단계 위에서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보면은 검찰은 저런 수사 자료가 다 공개될 텐데 저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누구든지가 아니라 재판 당사자인 박근혜, 최서원, 정호성 등이 그쪽 변호사가 뒤지면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범한 짓을 했을까? 사실 저도 처음에 이게 납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미쳤나 이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6년 동안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조작을 해도 조작을 파악하고 발견하고 이걸 폭로시킬 수 없도록 계속해서 검찰은 끌고 왔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으로 이 태블릿 PC를 누가 제일 먼저 검증해야 되느냐? 정호성이었어요. 박근혜와 정호성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태블릿을 통해서 최서원에게 넘겨줬다. 이거기 때문에 정호성 재판에서 이 태블릿 PC가 올라오는 순간에 끝장나는 건데 지금 저를 변호하고 있는 차기현 변호사가 바로 정호성 변호사로 들어가자마자 손석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태블릿 PC를 감정 요청하고 밀고 왔습니다. 여기가 최대 위기였어요. 그런데 정호성이 어느 순간에 특검에 야광에 불려갔다 오더니 갑자기 태블릿 PC 검증을 포기하고 모든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사건 보자마자 제가 유동규,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유동규도 거의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도 모르게 특검에 불려가가지고 갑자기 1년 전에 했던 말을 다 뒤집어버리고 검찰에 입맛에 맞는 말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IT 기기 하나 조작하는 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계속 수시로 불러서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거짓 위증을 하도록 만들어서 이게 다 같이 겹쳐져서 이런 천인공노한 조작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시호 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호 태블릿 저희가
모든 파일을 받아가지고 사이버 포렌식 학계랑 다 조사했지만은 단순한 기기 조작만 가지고 안 되고 관련자들인 장시호 그리고 이 휴대폰 판매점 사장 그 최성원 비서 싹 다 위증교사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증의 칼날을 피해가는 그런 수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 그냥 갖다 들여다봐 보면은 조작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아닙니다. 못 보게끔 정치공작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자들은 정치 검사들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냥 조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제3자가 끼어들어. 저 같은 제3자는 회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치고 들어가요. 그럼 어떤 짓을 하느냐? 증거를 안 내놔요. 저 같은 제3자는 재판 붙어가지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막 기소돼가지고 막 재판 붙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소한 거 하나라도 걸리면은 민사재판 걸어가지고 막 재판이 1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증거를 다 요구하면 재판부가 한 10개 중에 한 3개 들어줍니다. 그럼 재판부가 검찰에게 야 이거는 재판 필요하니까 증거 가져와. 안 줘버립니다. 안 줘버려. 그거 안 주면 재판부가 무슨 페널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게. 그거 안 해요. 검찰에게 가져와. 안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검찰이 안 준다는데 그냥 없이 합시다. 이렇게 갑니다. 결국 뭐냐? 사법부 법원이 검찰을 제어 감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난 지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사건 보면은 야 딱 떳떳하면 검찰이 뒤집어 씌워도 법원 가서 입증하면 되지. 최소한 내가 경험한 바와 박근혜 사건으로 내가 취재해 본 바는 법원이 검찰을 통제를 전혀 못하고 검찰의 권력이 오히려 법원이 굴종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언론 마찬가지고 아까 뭐 이준희 회장님 말씀에 언론 마찬가지고 정말 해괴하게도 SKT라는 재벌이 끼어듭니다. 이 사건에. 이 사건에 아마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1PC의 계약서를 위조해버려요. SKT 태블릿 PC 그 이통사 신규 계약서를 SKT가 검찰과 공모해서 위조해버립니다. 그걸 이제 요금 납부자를 은폐시키려고 하는 건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태블릿 PC 이거 누가 사용했냐 그랬을 때 제 1순위가 누굽니까? 개통하고 돈 낸 자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은폐시키려고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그 김한수란 자가 돈을 갖다 냈는데 돈을 갖다 안 낸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자,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저희가 SKT 본사에 들어가서 최태원 회장에게 공문을 쏘고 이거 지금 위조됐으니까 오너인 당신이 뒤져봐라. 이거 일국의 대통령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니네 재벌 따위가 왜 이거를 위조해서 갖다 냈냐. 이 정도 했으면은 SKT 정도면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건 가지고 SKT를 민사소송을 걸었더니 걷다가 2차 위조를 저질러 버려요. 2차 위조를. 1차 위조를 덮으려고 2차 위조를 저질러 버립니다. 일개 재벌 따위가 또 걸렸어요. 위조하다가. 그리고 그 위조를 우리가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99.99% 위조를 잡았는데 3일 전에 100% 위조 증거를 또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또 SKT 쳐들어가서 최태원 회장에게 이제는 두 번째 위조기 때문에 최태원 당신이 이제 조작 주범이다. 제가 한동안 하듯이 당신이 조작 주범이다. 자백 안 하면 SKT 공중분해시키겠다. 이 정도까지 가는데 이럴 정도로 검찰, 언론, 재벌 막 다 합쳐가지고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하면 재판을 우리 운동가들은 많이 해볼 텐데 공기관이나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사실조에서 기록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것들이 위조해서 날라오는 순간에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난 당장 이재명 대표 지금 성남FC 사건에서 두산의 공문을 받았다 이거예요. 네이버 공문하고. 자, 두산하고 네이버가 공문을 검찰에 갖다 냈어요. 그거 진짜인지 위조인지 이거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검찰에 들어간 모든 자료가 위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태에서 변호사들이 재판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또 윤석열 한동훈의 특징은 범죄 하나하나에 대한 확실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니까 양으로 떼어 양. 막 모든 그냥 의혹 범죄들을 그냥 버무려가지고 이 수사 자료 이런 것들이 막 수십만 페이지 갖다 내거든요. 거기서 막 곳곳에 막 증거가 위조돼 있으면은 변호인단 로펌 하나 사더라도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도하는 검찰에서는 아무리 변호사를 몇십 명을 써도
이걸 증거 조작한 걸 잡아서 정당하게 법원에 가서 이걸 엎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저 같은 경우는 엎었어요. 정말 수많은 증거를 잡아가지고 저는 사건을 엎었는데도 1심에서 저는 5년 구형을 받고 2년 성형을 받아버립니다. 엎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엎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데 실제로 판을 엎어도 쉽지 않을 정도. 검찰발 완전히 사법부, 언론, 재벌, 국회까지 다 모조리 썩어 빠져서 벌어진 사건이 이 사건이고 그게 반복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한동훈이 촛불 진영으로 들어가서 박근혜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한 200여 명을 다 틀어버려요.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촛불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아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되더니 이제는 어느 순간에 태극기 진영에 한 발 갖다 대가지고 조국이랑 이재명을 수사를 터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수사를 다 들여다봤습니다. 조국의 시간도 제가 정독을 했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저는 제 태블릿 사건과 박근혜 사건을 다 들여다봤기 때문에 대충 몸을 알거든요. 세 사건이 거의 공통점이 너무 많다.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 사건에서요. 지금 언론 엄청 많이 나오죠, 보도. 완전히 그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가 엄청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재판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안 올라오면 안 해요. 언론을 죽여버리고 끝내요. 그건 재판에 올리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수십만 장 갖다 내니까 변호사들 잊어버려. 그때 언론으로 죽인 거를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범죄 하나 가지고 정말 정밀하게 따라서 가지 저렇게 막 범죄를 10개, 20개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몇십만 페이지를 갖다 내는 경우는 윤석열 한동훈이가 만들어낸 수법이에요. 저게. 저런 자들을 국민검사라고 축쳐세운 촛불, 태극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괴물인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에게 공문을 2번을 쐈고 한동훈 플러스 한동훈 부인에게도 책을 보냈습니다. 한동훈 부인에게 남편 자수시키라고 제가 문서를 사인까지 해서 보냈는데 그 말하기 좋아하고 고소하기 좋아하는 한동훈이 입도 못 여는 이유가 뭐겠어요? 빼도 받고 걸렸기 때문인데 그러면 저렇게 백주대낮에 모해증거 인멸죄나 모해증거 위조죄는요 징역 10년 이상짜리 중범죄예요. 중범죄. 검사들로 쓰면 더 중범죄인데 저걸 저렇게 저게 지금 교보문고에 어쨌든 학평면책 때문에 정치사회 2위를 하고 있는데 저 상태로 지금 놔두고 있다? 저 상태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제가 2번째 책을 냈을 때 우리 미디어처하고 좀 관련 있는 일본의 스토커스 도구라는 지식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SKT의 계약서 위조를 제가 처음 공개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재벌이 이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그게 명백하게 밝혀져가지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는데 한국 사회는 그걸 아무도 보도 안 하냐? 아무도 보도 안 했습니다. 그게 3년 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SKT 계약서 위조 아무도 보도 안 했어요. 지금 저 책이 베스트셀러 2위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보도 안 해요. 정치권이든 뭐 법조기자든 뭐 출판사든 어마어마한 침묵의 카르텔러지요. 이거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카르텔을 좀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막는 그 원천의 힘이 뭐냐 그러면은 저는 그게 20년 30년 동안 쳐져왔던 저 좌우라기보단 태극기 촛불이라는 단어를 더 잘 쓰는데 태극기 촛불의 거대한 가두리 벽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켜주는 거예요. 촛불 진영에서요, 이 태블릿 PC 플러스 이른바 윤석열이 저질렀던 적폐 수사의 그 심각한 조작 날조를 들여다만 보면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야, 어떻게 수사했다고 했냐? 그리고 태극기 든 저 노인들이 조국의 시간 책만 보잖아요? 다 인정할 거예요. 한 10개 중에 9개가 조국 같은 경우는 재판에 올라오질 않았어요. 언론으로 죽이고 아예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그쪽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2개를 지금 합쳐놓은 게 이재명 사건인데 들여다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것들이. 근데 상대 진영을 볼 수 없도록 거대한 가두리가 양 진영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알아. 양쪽 모두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작날조 수사했다는 거 알아. 근데 안 들여다봐. 양쪽 거를. 그리고 서로 싸우고 아까 저 김경대 총재 같이 저하고 25년 이상을 동료였고 태블릿 PC를 같이 파헤칠 분도
윤석열이가 이재명과 문재인을 감옥에 쳐넣으면은 용서주겠다라는 건데, 제 입장은 뭐냐. 아니, 이재명과 문재인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저런 조작날조 수사하는 검사들이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이 돼야 돼. 태극기 진영에서. 자, 우리가 더 잘 알죠. 태극기 진영, 문재인 정말 감옥에 넣고 싶다 이거예요. 감옥에 넣고 싶으면은 정당하게 이 조작 검사들을 끌어내리고 정당한 검찰 혹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정당히 수사해야지. 수도 없이 조작날조한 사람들이 설사 이재명 문재인을 감옥에 쳐놓는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역사를 출판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지금 위험한데 감옥 갔다고 인정하겠어요? 조작날조 수사라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어차피. 그럼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양 진영의 그런 증오, 혐오 이걸 좀 잠시 내려놓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싸웠고 싸운 결과물이 뭐냐? 싸운 결과물 따지면은 글쎄 윤석열이라는 인간을 누가 대통령 만들었을까요? 이건 태극기 촛불의 합작품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잡아내면서 1단계, 조국 잡아내면서 2단계. 자, 그럼 태극기 촛불이 정말 각자 제가 태극기 집에서 아는데요. 또 촛불 집회 하고 있잖아요.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동원 같은 거 거의 없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서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태극기 집회. 그렇게 자발적으로 몇 년씩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조작날조 검사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앞으로의 결과는 뻔하죠. 남은 거는. 또 조작날조 수사해가지고 누굴 잡았든지 못 잡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그러든지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인정하고 왜 저딴 놈들이 만들어졌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이제는 진영의 벽을 낮춰서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조용한 선배님이 참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손쉽게 이 촛불 태극기 연대가 된 거는 그걸 명기해주진 않았고, 제가 그걸만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김영민 사장이 저하고 74년생 이제 동갑이고, 안진거 소장님이 72년생이고, 전혜진 회장이 뭐 72년생이고, 386, 586보다 한 단계 10년 정도 낮은 사람들끼리가 훨씬 좌우 진영의 벽을 빨리 무너뜨렸다. 네. 그 윗세대가 이제 이 진영의 벽 가지고 필요할 때 있었겠죠. 근데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저 벽을 이용해서 양쪽에서 사기를 친다. 양쪽에 기득권을 해먹고 있다. 양쪽에서. 저 벽이 무너졌을 때 밥줄 끊길 사람도 혼이 분명거든요. 특히 저 보수 유튜버들. 이 가들이 무너지면요. 보수 유튜버를 지금 10개 중에 9개 무너집니다. 그러니 벽을 치고 자꾸 적을 만들어야 왜? 윤석열이 잘한다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이재명 구속시켜라, 문재인 구속시켜라 이것만 하거든요. 이 벽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도 이 벽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그 세력이 사람이든 세력이 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들어갈 거다. 그 점에서 일단 저는 저희 세대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두 명은 반드시 여기 대해서 해줘야 돼요. 제가 인급한 두 명은 그건 이재명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둘은 책임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진실하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혀준다고 제가 진실 밝혔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게 아니에요. 온갖 방해 공작했어요. 제가 밝히는데 이 정도 밝혀냈는데도 침묵한다. 그러면은 TK에서 윤석열 세력과 딜 쳐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영주처럼 살겠다. 그렇게밖에 해서 안 되는 거. 본인은 분명히 진실은 밝혀진다 그랬어요. 밝혔어요. 이제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어서 우리가 2월 5일 날 박 대통령한테 제가 책 증정식을 빙자한 제가 호통을 치려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면은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안 그래요. 전 제가 바랬던 거는 대선 때 이미 박근혜 입에서 조작날조 검사 윤석열 안 된다는 선언을 했어야 된다고. 만약 그렇게 했었으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회복을 훨씬 쉽게 했을 겁니다. 이때 타이밍하고 놓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이밍인데 이것마저 놓치면요, 박근혜라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그냥 진흙탕에 빠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인데 윤석열의 폭주를 막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당대표는. 근데 계속 끌려다녀. 계속 검찰에 끌려다니고 그 언론 공작에 헤매고 이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갖다 줬어요. 윤석열 한동훈을 칠 수 있는. 근데
척분의 벽에 갇혀가지고 자꾸 주저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미 사장, 안희걸 소장, 손현식 등등이 이재명 대표가 이 무게를 들고 우리의 지금 이 일반 국민들을 볼 때는요, 저 폭주하는 정권을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올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 야당 대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들어야죠. 그걸 촛불 진영에 갇혀서 못 든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시대에 도태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람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아예 신뢰 안 해서 그런 건데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 또 절대적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매니지먼트 누가 했어요? 보수 200명 잘 잡아놨다고 검찰총장 받는 게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잖아요. 몇 번의 수사 보고서만 보면은 그 당시 이제 200명 감옥 가는 과정에서 거의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갔거든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주관적으로 일 좀 열심히 하면은 직권남용이고 일 좀 안 하면 직무유기인데 이걸로 감옥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뭐 전적권 수사한다는 거 전부 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예요. 저런 자를 어쨌든 발굴해가지고 키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1차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된다는 거고 제가 궁금하지만 가만히 있는다. 세 명 모두. 셋 다 윤석열과 한편하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천인공노할 수작범인데 다들 그럴 거예요. 아, 설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보도를 아예 안 하고 있는 법조기자들을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설마 때문에 안 보고 보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설마를 노리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 설마를 노리고 온갖 정치 공작, 진영을 가르는 갈라치기를 통해서 서로 같은 국민인데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그런 잘못된 대한민국의 좌우 이념의 갈등과 벽을 이용해서 저런 괴물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죠. 인간 쓰레기들. 검사가 조작해가지고 출세한다? 완전 인간 쓰레기들이 대통령 법무장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제가 세 분에게 강하게 요청했지만 이재명, 문재인, 박근혜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 마음의 좌우의 벽을 무너뜨리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저는 상반기 안에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안에. 오늘 제가 오다가 칼럼 봤는데 이기명 씨라고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이었어요. 이기명 고문인데 그거는 그 서프라이즈의 저는 서프라이즈 출신입니다. 제가 대표까지 했었는데 그분은 저 서프라이즈의 서영석 쪽이었고 저는 저 공희준하고 반대쪽이어가지고 같이 서프라이즈 할 때도 변호사에 앉았어요. 근데 그 이기명 고문이 제 글을 인용해서 한동훈은 답해라. 왜 변호인자가 저렇게 날뛰는데 한동훈 다 못하냐. 이기명 고문은 나이 연세가 한 80 넘었을걸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이제 벽 넘어서 간단 말이에요. 또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씩만 반발씩만 좀 더 나가지고 마음의 벽을 조금씩만 낮추기 시작하면요. 지금 윤석열 지긋지긋하죠? 여기 아마 촛불 태극기 나오셨을 텐데 우리의 공통점은 저자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예. 상반기 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